남해 안쪽 작은 읍내, 바닷바람에 말린 멸치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골목 한편에서 최영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68살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멸치를 손질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했다. 남편 강남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버티는 일상이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손주 할인의 돌잔치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민태호는 부산의 시중은행에서 PB 부지점장으로 일했다. 39, 대학 때부터 성실했던 아들은 결혼 후에도 월급의 일부를 고향으로 보내왔다. 며느리 류나래는 브랜드 이벤트 플래너였다. 34, 깔끔하고 센스 있는 여자였지만 영자와는 말수가 적었다. 그래도 할인이 태어난 후로는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 아기 모습을 보여줬다. 할인의 돌잔치는 부산의 한 루프탑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나래가 직접 기획한 행사였다. 영자는 몇 달 전부터 손주를 위해 정성껏 누비 복주머니를 만들고 작은 금목걸이도 준비해 두었다. 남편이 생전에 매실밭에서 따온 매실로 담근 매실청도 작은 병에 나누어 포장했다. 전날 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다. 엄마, 내일 호텔에서 조심할 게 있어. 뭔데? 스폰서 계약 때문에 무양 정책이 있대. 음식 냄새나 전통 의상 냄새까지 통제가 엄격해. 좌석도 제한이라서. 태호는 말을 흐렸다. 영자는 한참 묵묵히 듣고 있었다. 엄마 마음만 보내줘. 이해해 줄 거지? 영자는 그래. 준비 잘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영자는 마지막으로 정성 들인 누비 복주머니와 작은 금목걸이를 가방에 넣고 호텔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정장 입은 직원들이 분주했다. 로비에서 직원 한 명이 영자를 멈춰 세웠다. 행사 참석자시죠? 초상권 동의서 작성 부탁드려요.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참석자 명단을 훑어봤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곧 엘리베이터에서 나래가 내려왔다. 하얀 정장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어딘지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대신 컨셉 색감이 깨진다는 사유와 보험 규정을 반복했다. 호텔 측에서도 사전 등록되지 않은 분은 나래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태호가 나타났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영자의 눈을 피했다. 영자는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다. 할인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갓 태어났을 때, 100일 때, 최근 몇 달의 성장 모습까지. 하지만 그 어느 사진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없었다. 영자는 가방에서 누비 복주머니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다. 밤새 바늘땀을 정성스럽게 놓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복주머니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호텔 로비 한편에 놓인 꽃바구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영자가 아침 일찍 꽃집에서 주문한 것이었다. 할인아, 돌 축하해라는 카드가 달려 있었다. 영자는 그 꽃바구니를 들어 분리수거함 옆 선반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태호와 나래는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빴다. 영자는 외풍이 세게 들어오는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부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한 문장이 단단해졌다. 예의를 잃은 자리엔 내 돈도 못 들어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을 채워갔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안방 서랍을 열었다. 고인이 된 남편 강남수가 남긴 낡은 공책이 있었다.
표지에 집안 정리라고 남수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매실밭 1, 밭 2, 바닷가 소형 창고 1. 그리고 각각의 지적 번호와 평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남수는 세심한 사람이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신저 앱 아이콘이 그려져 있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남수와의 대화방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남수의 음성 메모였다. 3개월 전 병상에서 녹음한 것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했다. 영자야, 나 떠나면 내 허리 먼저 펴라. 밭과 창고는 내 숨통이야.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써. 나도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 너는 달라야 해. 영자는 음성 메모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 남수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와닿았다.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다. 매실밭 일부를 처분하면 충분한 목돈이 될 것이었다. 최근 읍내에 새로 들어선 바다마루 시니어 레지던스의 입주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바다마루는 영자가 관심 있게 지켜본 곳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소규모 시니어 레지던스였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다. 물리치료실, 도서관, 공동식당까지 갖춰져 있었다. 가격도 서울의 비싼 시설들과 비교하면 합리적이었다. 창고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고로 바꾸는 것이었다. 김장할 때, 명절 준비할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요즘,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자는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매실밭 일부 처분하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김 변호사는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감정평가, 세금 계산, 매매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려줬다. 영자 씨,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웃 박문자 씨와 윤춘호 씨에게 증인 서명을 부탁했다. 두 사람 모두 영자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영자야, 정말 괜찮겠어? 박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들한테 얘기는 했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먼저 절차부터 밟을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하지. 윤춘호가 말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다음 날 영자는 군청에 가서 지적도를 떼었다. 공증 사무실에도 들렀다. 서류를 준비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호텔 로비의 싸늘한 공기가 장판을 걷는 바람처럼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확실해졌다. 저녁에는 바다마루 시니어 레지던스에 연락을 했다. 상담 담당자는 친절했다. 견학 언제든 오세요. 저희 입주민분들도 새로운 이웃을 기다리고 계세요. 영자는 다음 주 견학 일정을 잡았다. 남수의 음성 메모를 다시 한번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 허리 먼저 펴라. 그 말이 자장가처럼 들렸다.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 태호와 나래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영자는 마루에서 매실장아찌를 담그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날 호텔에서 우리도 난처했어. 난처하긴 뭐가 난처해. 초대장에 이름도 안 올렸으면서.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래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땅을 파신다는 소리가 사실인가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스폰서 문제도 있고 고객들 시선도 있고 우리도 빠듯한데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태호가 덧붙였다.
엄마, 상의도 없이 그러시면 곤란해요. 영자는 선반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수의 음성 메모를 틀었다. 남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내 노후부터 챙기라고 했지. 태호와 나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빠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너도 알잖니. 너희 편의대로 살지 말고 나한테도 내 길이 있다고. 나래가 재빨리 말했다. 세금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절차도 복잡하고 나중에 할인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세금은 내 몫이고 아이 교육은 너희 몫이다. 영자의 대답은 명확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데 왜 너희가 걱정해? 태호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럼 상속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는 서랍에서 공증 서류를 꺼내 보였다. 계획? 이미 시작했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다. 매실밭 일부는 처분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창고는 동네 어르신들 공용으로 바꿀 거야. 남은 땅은 영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 내가 먼저 사람값을 지키면 그 다음 얘기를 해. 사람값이 뭔데요? 나래가 물었다. 돌잔치에 할머니 초대도 안 하고 꽃바구니는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그게 사람값이야?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나도 할인이 할머니야. 그런데 왜 남처럼 대해?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말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 영자는 단호했다. 앞으로는 명절이든 생일이든 미리 얘기해. 초대받지 못할 자리라면 아예 만들지 마. 체면 칠해로 할머니 노릇시키지 말고. 나래가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서는 아들의 어깨가 낮게 기울어졌다. 영자는 마음이 아려왔지만 원칙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남수의 말처럼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써야 했다. 저녁 무렵 혼자 남은 마당에서 영자는 매실나무를 바라봤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처럼 자신도 마지막 계절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었다. 바다마루 견학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쳤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남수의 음성 메모를 다시 들으며 영자는 미소 지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내 허리 펴고 살아볼게.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영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다. 입주 첫날, 바닷바람이 얇은 레이스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평생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멸치를 손질하러 나가는 대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영자는 감탄했다. 오전 7시 공동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었지만 모두 정정해 보였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옆자리에 앉은 김순덕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네, 최영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아, 남해에서 오셨다면서요? 거기 멸치가 유명하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식사 후에는 물리치료실로 갔다. 전문 치료사가 개인별 맞춤 운동을 지도해 주었다. 어르신, 허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시네요. 꾸준히 스트레칭 하시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영자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했다. 젊었을 때 논밭일로 혹사시킨 몸이었지만 이제라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입주민 7명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주 책은 김훈의 자전거 여행이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마음이 부럽네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도 여기서 새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가 답했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합창 연습 시간이었다. 음악실에서 15명이 모여 옛 가요를 불렀다. 그 집 앞 목포의 눈물, 비 내리는 고모령. 영자도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다. 젊은 시절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들이었다. 화음이 맞아떨어질 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밤 8시에는 라디오 사연 낭독 시간이 있었다. 입주민들이 돌아가며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오늘은 영자 씨가 읽어보세요. 사회를 맡은 이정희 할머니가 말했다. 영자는 한 장의 사연지를 받았다. 20살 대학생입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사연을 읽으면서 영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자신도 손주가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영자는 텃밭 분양표에 이름을 올렸다. 매실은 손이 많이 가니까 올해는 대파와 고추로 해볼까요? 관리실장이 웃으며 씨앗 봉지를 건넸다. 경험 많으신 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농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영자는 흙을 만지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역시 흙과 함께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천직이었다. 며칠 후 레지던스 게시판에 노년 수기 공모 안내가 붙었다. 지역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 상금도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할 좋은 기회로 보였다. 초대받지 못한 날 내 자리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지에 글을 써내려갔다. 호텔에서의 경험부터 바다마루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다. 한 달 후 뜻밖의 대상 소식이 왔다. 시상식은 읍내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영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축하드려요, 최영자님. 사회복지사가 상장을 건네며 인터뷰를 청했다. 수기를 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묻는 일이었어요. 내 여생을 누구의 시선에 맡길지 말이에요. 그날 밤 바다마루로 돌아온 영자는 태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주말에 들러도 될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다. 밥부터 먹자. 그 다음 얘기하자. 화해의 첫걸음은 함께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영자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주말 태호와 나래가 바다마루를 찾았다. 영자는 공동식당에 미리 연락해서 별도 공간을 준비했다. 창가 자리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나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태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영자는 직접 담근 매실장아찌와 김치를 내왔다. 먼저 밥부터 먹자. 식사가 시작되자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날 호텔에서 정말 죄송했어요. 규정 뒤에 숨은 건 제 잘못이에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체면과 색감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할인이에게도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말끝이 흐려졌다. 영자는 조용히 반찬을 덜어주며 들었다. 태호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 핑계로 피하기만 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초대장 없이도 문 열어두는 집이 되도록 할게요. 영자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바람이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태호에게 건넸다. 이건 유언장 초안이야. 태호와 나래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봤다. 바닷가 창고는 마을 공동 저장고로 기부할 거야. 매실밭 절반은 손주 할인에게 남겨둘 거고.
영자는 차분히 설명했다. 난 조건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할인이가 성인이 된 후에 연 60시간 이상 돌봄이나 배식 봉사를 해야 해. 그 약속을 지키면 땅을 물려받고 아니면 기부해 버릴 거야. 나래가 놀란 듯 물었다. 60시간이요? 한 달에 5시간 정도야. 어려운 일 아니지. 영자는 미소 지었다. 왜 그런 조건을 다시냐고. 영자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돈만 물려받으면 그 의미를 모르거든. 내가 평생 땀 흘려 일군 것들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뜻 이해해요. 할인이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지금은 식은 그릇부터 치우는 일이야. 세 사람은 함께 식탁을 정리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식당 창가에서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태호가 물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편안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영자의 답변이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자주 올게요. 할인이도 데려와서 할머니 얼굴 자주 보여드릴게요. 나래가 약속했다. 억지로 오지 마. 오고 싶을 때 와. 그게 서로에게 좋아. 영자는 현실적이었다. 대신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음도 함께 가져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태호와 나래는 돌아갔다. 영자는 혼자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다. 레지던스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따뜻했다. 밤 9시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이제 막 퇴근합니다. 집에 가면 혼자지만 오늘은 덜 외로워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초대장에서 지원했던 그 이름 대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적은 이름이 선명했다. 최영자, 나의 자리.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의 이름이었다. 마음속으로 영자는 덧붙였다. 꽃바구니 값은 그날로 끝났다. 남은 시간은 내 삶값으로 치르겠다. 상속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 아니었다.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의 문제였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런 가치들을 함께 물려주는 것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레지던스 텃밭에서 기르는 허브향을 가볍게 실어 날렸다. 매실향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다음 계절이 오더라도 영자의 원칙은 바뀌지 않으리라. 예의를 잃은 곳엔 돈도 발을 들이지 않는다. 이제 영자는 더 이상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텃밭에서 기를 대파와 고추처럼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꾸준히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바다마루 시니어 레지던스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최영자로 산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 펜을 놓고 영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향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